대한 처방을 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양극화에도 위쪽에 속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 한가한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대책이 있는 건데 대책을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뿐이지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자존감에 지금 운운할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가지고 수십조의 그 세금을 깎아줬어요. 근데 정부의 논리가 뭐냐면 그걸 깎아주면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게 결국 투자로 돌아온다.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다 좋아지는 거니까 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세금 깎아줬는데. 그냥 다 먹었어요. 정부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말로는 서민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소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부자한테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창. 부자가 양극화를 그렇게 우려한다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왜 안 내냐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전에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는가. 그러면서 세금을 왕창 깎아주고 수십조가 빚는 상태니까 지방재정이 지금 고갈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못 펴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는 뭐 양극화가 우려가 된다. 뭐 다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맨날 그 진부한 얘기나 하고. 이거는 아주 명백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정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양극화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것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지식인들이 뭐 괜히 이상한 얘기 하면서 정부를 갖다 옹호해 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 왜 지금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쓰는가?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자 돈을 더 내라. 수십조의 그 세금을 왜 안 걷었는가? 그런 걸 항의를 해야지. 뭐 자존감 지금 무슨 자존감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철학하시니까 아니 지금 부자들한테 세금 거두면은 지금 이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단순한 얘기고요. 단지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세금을 어디까지 거두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세금을 기본적으로 제 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빈익부, 부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저 물론 절대적 지역이 있죠. 절대적 지역. 우리 사회가 그것을 그렇게 커버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담보해내야 할 절대적 빈곤이 있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또 상당수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들이거든요. 가난은 국가가, 나라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난에 대한 문제의 처방을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쏟아주면은 해결된다. 그거는 교과서 얘기죠. 현실은 될 수가 없는 문제죠. 제가 부자들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우리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떨칠 수 있는 마음의 힘. 저는 그게 왜 구체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마음의 힘도 주시고 먼저 돈을 달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은 자기가 벌어야지 왜 돈을 국가가 줍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은 자기가 벌어야지. 부자들의 생각이거든요. 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돈은 네 능력대로 벌어라. 네가 가난한 게 왜 국가 책임이냐? 나도 봐라. 나도 노력해서 번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사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민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건 부익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부자는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에 관해서 국가가 그에 관해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의 그 통제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이 결국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니까 너는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한테도 결국은 좋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지. 능력대로 벌어라. 근데 가난한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날 얘기 들어봤지. 지금이 왕조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국가가 사람들을 국가가 먹여 살립니까? 국가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국가는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 것이고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은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까지 큰 정부 하자고 아무도 얘기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로 가자는 것은 다 동의하면서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가 그러면 어디까지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국가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개인이 민간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가게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기업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아직도 자기 페이스대로 투자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단순하게 그걸 한마디로 왜 너희들은 기업은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부익부, 빈익비, 양극화 현상은 분명히 상존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해결을 단순하게 관념적으로 국가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뿌려줘라, 그럼 해결될 것이다. 그거야말로 최고의 관념이죠. 네, 근데 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부익부, 빈익비 문제는 최근에 와서 그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기업은 기업이 할 일,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인 맥락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누구의 역할이 컸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물론 기업이 잘해서 이런 면도 있지만 결국 그 기업이 잘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국가가 전 국민의 저축을 높여서 그 저축을 몰아줘서 자본 축적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기업의 돈이 다 기업의 돈인가? 오히려 국민들의 저축률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70년대만 해도 가발 만들어서 팔고 이게 다 하층민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뭐 조금 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기생강간 이런 거 다 해서 외화벌었고 오히려 부유층에서 제가 뭐 계층 갈등을 일으키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나가서 외화를 썼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경우에 뭐 가격 차별화 정책, 사실 국내에서 비싸게 받고 밖에 나가서 싸게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지를 맞추고 있는 판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기업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국민들은 못한 사람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사회적인 책임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에 와서 오히려 사회적인 책임들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우리가 뭐 굳이 정부 정책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정부 정책의 얘기만 해도 결국 그 달러 환율의 문제가 결국 다수 국민들의 소비력은 낮추면서 기업에게 오히려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은 것도 이것도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개인의 책임으로 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교정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이 우리 국내에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논쟁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얘기가 분명하게 짚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아주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기업이죠. 근데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30년 전, 40년 전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정부 보조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기업들이 예전에 우리가 가발 수출하던 그 시절 기업 전혀 아닙니다. 무슨 노동력 착취해서 움직여드는, 물론 일부 지금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매겨 살리는 기업군들은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해외에서 벌어가지고 안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식하고 있는 시기죠. 따라서 우리가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도 다 정말 제대로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분명히 보고, 지금 이 빈익빈 부익부 문제의 해결책은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부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부가 무슨 재주로 이걸 다 합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뜯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빈익빈 부익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위치, 입장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처방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얘기는 좀 줄여달라는 얘기죠. 네. 정부가 다 할 수 없다 찬성하는데요. 지금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70년대에 가발 공장 다니면서 동생 공부시켜 놨더니 이 동생이 외국에서 돈 많이 번다고, 나 돈 외국에서 벌어오는 거지 국내에서 버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하층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하층민이 있는가, 이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하고, 그게 우리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를 때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말 저는